1번 문제, 북반구의 대기대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적도에서는 상승한 공기가 전향력에 의해서 휘어지면서 30도에서 하강. 그치? 그래서 퍼져나가고, 북반구에서는 차가우니까 하강, 그리고 퍼져나가고, 만난 공기 상승, 다시 퍼져나가고. 그죠? 그래서 총 3개의 대류세포가 존재한다. 이러한 대기대순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은 이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죠. 태양 복사 에너지 자체가 불균형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위도에 따라 동일하게 들어오는데, 이제 그 복사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단위 면적이 달라지는 거지. 면적이 달라져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의 차이가 생기면서 적도에서는 에너지가 과잉되고, 극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면서 그러한 걸 해소하는 게 바로 대기와 해수의 역할이었지. 그래서 역할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2번 ABC 순환의 이름. A는 극순환, B는 페레순환, C는 헤들리 순환. 그렇죠? ABC를 직접순환과 간접순환으로 구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A 이제 직접순환. 이 순환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이제 순환이 있고, 이제 그 직접순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순환, 간접순환이 존재를 했죠. 그래서 직접순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열적순환이라고 하고, 이제 간접순환을 기계적순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열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그 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생기는 순환은 두 가지가 있지요. 요 적도 부근에서 열의 과잉으로 인한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열의 부족으로 인한 하강, 이제 요거에 의해 만들어지는 요 두 가지 순환이 직접 순환인 거고, 요 사이에 낀 요 페렐 순환은 이제 간접 순환이 되는 거지요. 자, 기억 한대 전선대는 A와 B 순환의 경계에서 형성이 된다. 자, 한대 전선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이제 온도를 가진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났을 때 생기는 거잖아. 이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밖에 없단 말이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냐? 극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여기, 그리고 저위도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 여기, 여기서 만나는 여기 부분이 이제 한대 전선대가 됩니다. 한대 전선대. 이제 여기에서 전선이 형성돼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위로 이제 지나가는 게 이제 온대저기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맞는 거고, 그다음에 대륙권 계면의 높이. 대륙권 계면이라는 건 이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대기권이 있는데, 이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를 우리가 대륙권 계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경계의 높이가 다르더라. 온도가 높은 적도 부분은 공기가 이제 팽창을 하니까 이제 부피가 증가해서 더 높고요. 그리고 극은 이제 온도가 낮으니까 수축을 해서 이제 더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저위도에서 높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 지표의 냉각과 가열에 의해 형성된 직접순환은 A랑 C다. 우리가 3번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하면 됩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2번 남반구 해역 ABC를 나타낸 것이다. ABC 해류가 흐르는 바다의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지요. 아프리카랑 남아프리카가 이게 있는 여기가 이제 대서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넓은 곳이 이제 태평양이 될 것이고, 여기 아프리카 옆에가 이제 인도양이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남반구와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 방향을 얘기해 보자.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적도가 있으면 이제 북적도, 남적도 이렇게 흐를 것이고, 아열대 순환은 위도 30도를 기점으로 순환하는 이제 순환인데, 이제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이고 남반구는 반시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시해류의 이름과 생성 이유, 그냥 남극순환유죠. 남극순환유. 생성 이유는 편서풍 때문이다. 남극순환유 편서풍으로 인해서 형성이 됐다. 자, 기억. A 해역에는 난류가 흐르고 있다. 자, 난류, 한류 우리 학습지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고 대륙의 어디 부근에 공통적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봤지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서 난동이라고 해보죠. 난동. 난류는 대륙의 동안이다. 자, 이거를 알면 편한 게 해류를 그리기가 굉장히 편해진다. 자,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어. 대륙의 동안에 난류가 흐른대. 난류라는 건 저위도에서 고위도의 흐름이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류가 있는 게 저절로 이제
그려지고 당연히 이제 A는 반대겠지요. 한류가 흐르고 대륙의 서안에는 이제 한류가 흐르고 그래서 C가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지. A 지역에서는 난류가 흐른다. A 지역에서는 한류가 흐르고 있네요. 한류. 난류는 모든 대륙의 동안에 흐르는 해류고 한류는 모든 동안의 서안에 흐르게 됩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 신기하죠? 자, 표층 염분은 이제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 자, 염분이 난류에서 높냐, 한류에서 높냐라는 질문입니다. 염분은 이제 더 많이 녹으려면 따뜻해야 되겠지? 그래서 난류에서 높은데 A 해역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A 해역은 한류고 B 해역이 난류기 때문에 자, C 해역에서 표층 해류의 방향은 우리가 이 하나를 그음으로써 모든 것들이 그어졌죠. 기역 방향으로 흐른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D급. 대기대순환에 의해 지표 부근에서 부는 ABC, 바람 ABC, 그 다음 표층해류 기니디를 나타낸 것이다. 자, 1. 대기대순환 3개의 순환의 이름. 저위도부터 얘기해 보래요. 여기 저위도 0도 30도 사이는 헤들리, 30도 60도는 베렐, 60도 90도는 극순환. 그렇죠? 그다음에 ABC 지상풍의 이름이래. C는 무역풍, B는 편서풍, A는 극동풍. 기니디의 해류의 이름도 얘기해보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쿠로시오, 기역. 그다음에 니은 북태평양 해류. 그다음에 니은이 이제 미국을 지나는 캘리포니아 해류. 그다음에 디귿이 이제 북적도 해류가 된다. 기역, 페렐 순환에 의해 형성된 바람이 비다. 페렐 순환, 30도에서 60도에 형성된 순환에 의해서 형성된 바람, 지상풍이 이제 비지요. 기역이 난류고 니은이 한류이다. 난류의 정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그 다음에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맞고. 디귿은 C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이다. 디귿은 이 동서방향의 이 디귿은 북적도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이 되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 니, 디. 그림은 북태평양 세 해역 ABC와 대기대순환에 의한 바람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0도에서 30도에 부는 지상풍, 30도 60도에 부는 지상풍 이름. 3번이랑 좀 겹칠 거야, 이 문제는. 0도 30도에서 부는 바람은 무역풍이고, 그렇죠? 무역풍이고, 30도에서 60도는 편서풍입니다. ABC에서 흐르는 해류의 이름. B는 구로시오, C는 북태평양 해류, A는 북태평양 해류, C는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그리고 0, 30도, 60도에서의 평균적인 날씨와 이유. 0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0도는 뜨거우니까 상승기류, 그러니까 저기압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평균적인 날씨는 이제 흐리고 비가 오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유는 저기압되기 때문이에요. 30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고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대기대순환으로 인해서 고압대가 형성돼서 이제 대부분 맑은 날씨, 건조한 기후가 형성이 됩니다. 60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이제 하강한 공기가 60도에서 상승을 해요. 그리고 이제 30도에서 올라온 공기랑도 만나요. 그래서 여기선 저압대가 형성이 되고, 날이 꾸리꾸리합니다. 영국이 대표적인 나라고요. 그래서 바바리 코트와 이제 장우산, 그리고 이제 모자 이런 게 우중충한 날씨, 이런 게 이제 어떤 마스코트인 거지, 영국이. 그래서 우중충한 날씨, 흐린 날씨, 비가 좀 많이 오고, 왜냐면 저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기역 30도 부근에는 고압대가 형성된다. 지금 금방 설명을 했죠. 고압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A 지역의 표층 해류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으로 흐른다. 지금 이쪽으로 가 있어 북쪽이잖아. 북.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서. 그래서 동쪽으로 흐른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표층 해류가 수송하는 열량은 표층 해류가 수송하는 열량. 해류는 이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누가 더 많이 이동시키냐라고 하면은 바로 난류가 더 많이 이동을 시키죠. 난류가 더 이제 열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게 난류냐고 묻는 거지. 그래서 B가 이제 가장 수송이 많고 나머지 것들은 빈수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B가 이제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고위도로 올라가서 이것들을 이렇게 팍 나눠주고 이제 다시 이제 빈수레가 와서 다시 B로 팍 수송하고 이런 흐름이다. 정답은 기니 D. 문제입니다. 지구에서의 단위 면적당 연평균 복사 에너지 양을 위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자, 1번 위도별 단위 면적당 에너지의 입사량을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자. 이건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은 이렇게 지구의 반구를 그리세요. 이렇게 반구를 그리고 태양 복사가 들어오는 동일한 면적을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같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고 그 에너지가 적도에서는 요 정도 면적에 들어오는데 고위도로 갈수록 이제 그 에너지가 닿는 면적이 넓어진다. 따라서 단위 면적으로 따지면 태양 에너지가 고위도로 갈수록 작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겠지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2번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를 정의해 보세요. 이제 복사 에너지라는 건 말 그대로 에너지의 형태가 이제 전도, 복사, 그다음에 대류 요 세 가지의 형태로 에너지가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복사의 형태로 이동을 한다는 거지. 이제 빛 에너지가 보통 복사 에너지로 이동을 하고 이 앞에 붙은 요거는 주체입니다. 주체. 이 에너지를 뽑는 주체. 태양 복사 에너지 하면 태양에서 나온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면 지구에서 나온 에너지, 금성 복사 에너지 그럼 금성에서 나온 에너지,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거는 태양에서 나온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는 지구에서 나가는 복사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구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에서 나와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흡수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우리 지구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방출되는 거잖아. 그래서 방출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두 가지 순환은 이게 이제 해수의 순환과 대기의 순환이 된다. 기억, 적도 에너지는 적도 지방은 에너지 과잉, 극지방은 에너지 부족 상태이다.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지금 위도가 요렇게 갈수록 이제 고위도로 가는 건데 지금 38도를 기점으로 지금 흡수량과 방출량이 만나지요. 그래서 그것보다 저위도는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더 많이 있어. 흡수량보다 방출량이 더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에너지가 과잉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넘치니까. 흡수되는 게 더 많으니까. 근데 38도보다 고위도 지역에서는 오히려 방출량이 흡수량보다 더 많아. 흡수되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는 부족하겠지. 허덕허덕.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기억이 맞습니다. 지구 전체는 에너지 과잉 상태이다. 지구 전체는 에너지 평형 상태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 그래프에서 이 부족한 면적이랑 전체 부족한 면적이랑 그리고 요 과잉되는 면적 요게 이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과 과잉되는 양이 이제 동일하다. 그래서 평형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지표 부근에서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바람이 불 것이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대기 대순환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지금 묻는 거지. 원래 이게 지구가 있으면 적도에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적도에서 이제 공기가 상승을 해. 그러면은 이제 대륙권 계면에 부딪혀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강 다시 이게 적도로 내려오고 이래야 돼. 지구가 뭐 하지 않는다면 자전하지 않는다면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표부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바람이 불 것이라 돼 있는데 오히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제 북풍이 불게 되는 거지. 그래서 틀렸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러지 않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전향력에 의해서 이제 똑바로 가지 못하고 휘어져서 이동하기 때문에 30도에서 떨어지게 된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전하지 않는다면 이런 형태의 순환일 텐데 자전하기 때문에 이제 세 개의 순환 세포를 가지고 있는 대기 대순환을 가지게 되었다. 자, 6번 그림은 북반구의 주요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을 나타낸 것이다. 자, A, B, C, D 해류 이름 말하라. 해류 이름 말해보자. 자, 여기 이렇게 그림도 그려볼까요? A는 북태평양,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제 B는 북적도, 그리고 C는 이게 뭐냐? 멕시코 만류, 그리고 여기가 이제 까나리아 해류가 됩니다.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의 방향과 이름, 그리고 설명을 해래. 순환 방향은 이제 시계 방향이고요. 그렇죠? 이름을 그리고 설명할 것, 각각 해류의 이름인가? 각각 해류의 이름입니다. 구로시오, 북태평양, 아이오, 캘리포니아, 그다음 북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CD, 수온 비교와 그 이유. 한 놈은 위로 올라간 난류, C는 난류, D는 한류. 그죠? 수온은 당연히 C가 더 높다. 이유는 난류기 때문이다. 저위도에서 올라온 물이고 D는 고위도에서 내려온 물이고. 그죠? 자, A의 해류는 편서풍에, B의 해류는 무역풍 영향을 받았다. A는 30도에서 60도 사이, 그리고 B는 0도에서 30도 사이이기 때문에 각각 편서풍과 무역풍 맞습니다. 자, 고위도의 열 수송량은 C 해류에서 가장 많다. 고위도로의 열 수송량. 이게 열 수송량은 핵심이 난류라 그랬지요. 난류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CD 중에 난류는 뭡니까? C가 난류지요. 그래서 맞습니다. D에서는 북대서양 해류가 흐른다. 여기서는 까나리아
해류가 흐릅니다. 북두해서양은 이 멕시코 만류랑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되더라. 네, 정답은 기역이랑 니은. 님은 동해의 표층 해류도이다. 이에 대한 알맞은 것은 1. 우리나라 해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 이름. 쿠로시오죠. 쿠로시오. AB 해류 이름.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가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서 두 갈래로 갈립니다. 그래서 A가 이제 동안 난류가 되는 거고, 그리고 B가 이제 스시마 난류가 되는 겁니다. 기역 지점에 흐르는 해류 이름, 여기는 이제 북한 한류죠. 북한 한류. 북한 한류고, 기역과 A가 만나서 형성된 곳의 이름,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 조경수역입니다. 자, 기역 수온은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낮다. 같은 위도인데 지금 기역은 한류가 흐르고 있고 니은은 난류가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수온이 다를 거예요. 맞는 이야기고, A 해류는 겨울에 주변 지역의 대기에 열에너지를 공급한다. 겨울 추운데 A는 따뜻한 난류요. 그러니까 대기에 열에너지 공급할 수 있겠죠. 자, B 해류의 일부는 태평양으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제수하면 된다. 이건 그냥 이제 그 자료 해석입니다. 자료 해석입니다. 여기 빠져나가고 있고 수선하고 있죠. 그게 맞는 이야기. 기억, 니은, 디귿.